안녕하세요. 모엠 전지훈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성들에게 있어 M자 탈모를 유발하는 여러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 주제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마가 넓고 M자였어요 하시는 분들은 볼 필요가 없는 영상이고, 원래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M자 모양으로 이마 모양이 바뀌거나 헤어라인이 전체적으로 뒤로 후퇴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M자 모양 말고, 이런 분들 말고 진짜로 여성에게 있어서 M자 탈모를 유발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원래부터 M자 모양이었던 분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M자 모양이었고 성인이 돼서도 이대로 유지했는데 헤어라인 수술하고 싶어요 해서 수술을 해드렸고, 이렇게 좀 가파르게 깊이 들어가는 M자 모양을 부드럽게 곡선적으로 수술로 교정해드린 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M자도 이렇게 교정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간단히 언급해드리고 그 다음에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M자 탈모의 원인 중에 첫 번째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질환입니다. 일단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본인이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지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말 그대로 난소에 여러 개의 낭종이 생기고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는 질환입니다. 남성에게도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이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걸렸을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 증상의 변화가 생기냐면 다모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굴에 털이 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남성형 탈모가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M자 탈모가 점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정수리 탈모가 일반 여성들의 속도와 다르게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마치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탈모가 급격하게 진행하고 심하게 진행하는 것과 같이 이 여성들에 있어서는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남자들이 탈모가 진행하는 것 같이 M자가 올라가거나 정수리 탈모가 속도가 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모가 일어나는 분들은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계신 여성분들의 5% 미만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PPT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한 여성형 탈모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부인과를 정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입니다. 정기적으로 초음파로 난소 상태도 체크하고 피임약을 드시는 등의 방법으로 부인과 질환의 근본 치료를 먼저 시작해 주셔야 되는 것을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탈모 전문 병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탈모 치료는 바르는 미녹시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미녹시딜을 바르는 방법은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그리고 소아에 있어서도 모든 털에 있어서 유효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있어서 탈모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바르는 미녹시딜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르는 미녹시딜이 피부에 너무 자극이 된다든지 너무 번거로워서 바르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경구로 미녹시딜을 처방해 드리기도 합니다. 이건 전문의약품이어서 병원에서 꼭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요. 개인마다 이 미녹시딜의 적절한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5ml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 1.25 또는 2.5ml를 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혈압과 맥박 그리고 모발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용량을 병원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녹시딜 치료를 베이스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병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관리 치료로는 메조테라피 주사 치료, 두피에 직접 주사를 놓아서 머리카락을 조금 더 굵고 빠르게 자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준위 레이저 치료라고 해서 빨간 LED 레이저가 나오는 기계 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레이저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미녹시딜과 서로 시너지를 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전두부 섬유화 탈모입니다. 이거는 흔한 질환은 아닌데 병원에 손에 꼽게 몇 분씩 오시긴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보통 한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병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드려보면 전두부, 요 앞쪽이라는 뜻입니다. 프론탈, 전두부라는 뜻이고요. 섬유화, 피부가 섬유화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그냥 밭이라고 표현을 해서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잘 지나다니고 하면서 머리카락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그런 비옥한 밭이라고 일반적인 피부를 설명드린다면요, 섬유화는 머리카락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으로 피부가 변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탈모는 머리가 빠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40, 50대 이상의 폐경 이후의 여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제가 본 환자분들도 전부 다 이 군에 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감수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갑상선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자가 면역 기전 등의 여러 이유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가 우리 모낭 세포를 남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공격을 해서 탈모가 일어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M자 쪽 헤어라인이 점점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 질환이 진행해서 탈모도 같이 진행하게 되면 점점 측두부 머리카락도 후퇴할 수도 있고 눈썹까지 소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된 분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이마도 점점 올라가고 측두부 모발도 많이 후퇴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옆쪽에서 보면 옆쪽에 이렇게 봉긋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후퇴해서 귀에서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더 진행하게 되면 귀 뒤로까지 진행할 수도 있고, 완전히 귀 뒤쪽에 있는 목덜미까지도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탈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부 섬유화 탈모의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눈으로만 보고 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흔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개인 병원에서는 대학병원 피부과 가서 생검 검사를 해서 전두부 섬유화 탈모에 대한 확진을 받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치료 방법으로는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라서 스테로이드를 주사함으로써 더 이상 질환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변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도 일정 간격을 두고 더 이상 진행을 막는, 산불로 치면은 더 이상의 산불이 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치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반흔성 탈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흉터화가 이미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탈모가 일어난 부분에는 이미 흉터화가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머리가 나진 않는다는 그런 뜻의 탈모 질환입니다. 그래서 다시 머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는 치료는 병행하되, 머리가 안 나 있는 것을 여성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자체가 흉터화가 되어 있고 굉장히 모발이 살기엔 척박한 환경이고, 또 이것이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면역 반응이 가라앉지 않는 한 계속 그 면역 반응이 그 위치에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로서 생착이 잘 된 머리카락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다시 탈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수술할 때 유념할 점은 너무 공격적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이식한다기보다는 1년 또는 2, 3년 간격으로 나빠지면 또 다시 좀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밀도 보강 수술을 하고, 몇 년 지나서 또 다시 모발이 소실되면 또 다시 이식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을 진행할 때도 내가 이만큼 전두부 섬유화 탈모가 왔으니까 최대한 많이 뽑아서 그 영역을 최대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디자인을 할 때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2차 또는 3차 소수의 모발 이식을 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수적인 디자인과 너무 고밀도로 이식하지 않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언급된 내용도 수술을 진행해도 생착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추후에도 탈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발 이식 수술 진행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부분이 있죠. 세 번째 원인, 완경 그리고 노화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인과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두부 섬유화 탈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세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M자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완경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낭성 난소 증후군처럼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것들이 완경 때 역시 나타납니다. 여성분들도 목소리도 두꺼워지고 성격도 변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원인인데요. 완경 이후의 여성에서 플러스 노화까지 겹쳐지면은 남성의 M자 탈모와 유사한 패턴으로 탈모가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이 헤어라인 모발 이식 수술이라는 것이 20, 30대 젊은 여성분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마가 넓어지는 것만으로도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도 굉장히 좀 남성적으로 보이실 수 있고 오히려 좀 더 나이도 본인 나이보다 더 많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쪽의 모발을 잘 만들어서 꼭 얼굴을 줄인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생기 있고 젊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드는 목적, 그리고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함으로써 조금 더 우아하고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목적으로 수술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래부터 M자 모양 이마, 원래부터 넓은 이마 말고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있어서 헤어라인을 후퇴시킬 수 있는 질환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M자 탈모가 잘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헤어라인이 4,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뚜렷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이런 질환들을 유념해 두시고 적절한 병원을 찾으셔서 주치의 선생님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